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년 6월 양육 없이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상정됐는데요. 마침내 지난달 28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뀐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구하라법 어떤 법인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잘 설명해 주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이제 벌써 2019년이니까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5년이 넘도록 이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이제 이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상실을 시키려면 이게 이제 민법이 민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해서는 뭐 공무원 연금이나 뭐 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모두 다에 해당하는 민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구하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어렸을 때 버리고 나간 어머니가 2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고 나니까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이가 없죠. 이게 모성은 사라지고 뻔뻔함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례들 몇 개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순직한 소방관 딸 유족 급여 받겠다고 어머니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난 사례도 있었고요. 맞아요. 선원으로 배를 타다가 실종된 아들, 그 아들의 여러 보험금 받겠다고 54년 만에 등장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 어머니가 아이가 2살 때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자기만의 또 가정을 꾸려서 자녀하고 사위까지 합세해서 언제 나타났는가? 아들이 배를 타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랬더니 거액의 보험료가 있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걸 받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자기가 낳은 자녀와 사위까지 합세해서 선박회사에서 준 위로금 5천만 원 받아 챙기고요. 아들 명의의 집하고 통장을 자기 명의로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같이 성장했던 누나가 이건 아니다. 오히려 애 키우는 동안에 엄마 대신 남매를 키웠던 고모하고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받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자라날 동안에 양말 한 켤레 사탕 한 쪽 준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생모라고 나와서 자식 목숨값 받겠다고 하는 엄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크게 울면서 토로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아니 사실 뭐 키워주지도 않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었는데 그럼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인도 편히 눈을 못 감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법이 개정된 지가 상속법이 된 지가 7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융통성이 있는 조항들 사회가 변하는 걸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상속순위 1004조를 보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계 존속입니다. 이때도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은 3순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지만 고모나 뭐 누나가 뭐 형제들이 다 이렇게 도왔지만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 버리면 2순위가 상속권을 가져가니까 그렇네요. 3순위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엄마가 가져가고 이제 뭐 누나나 뭐 형제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사건을 할 때마다 이제 아까 우리 뭐 뻔뻔하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건 거 보면 한 푼도 안 나눠주고 다 갖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이번에 드디어 법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제 상속을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구하라법이 이번에 통과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구하라 씨 사례처럼 구하라 씨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서 네. 무려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구하라 씨가 굉장히 슬프게 사망을 하고 나니까 장례식장 나타나서 내 재산, 상속 재산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한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폐륜적인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기존에는요.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폐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정 상속인의 지위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던 상속 결격 사유는 뭐 폐륜 범죄라든가 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든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를 했을 때 정도나 돼야지 결격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다가 장례식장 나타나서 상속재산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부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학대를 한다라든가 폭행을 한다라든가 뭔가 정말 최소한의 연명만 하고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 그런 폐륜 범죄를 일삼은 상속인들의 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해서 그런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진작에 이랬어야죠. 네. 우리가 소위 뭐 슬프긴 하지만 부하라법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소급 적용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 소급 적용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 시행 자체가요.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이 직계준비송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4월 25일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거꾸로 돌아가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오. 그러니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에 대해서도 이 법, 구하라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